안녕하세요, 오승준입니다.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얘기, 오늘은 캐프 얘기입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60주년도 지난 그 캐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 캐프는 최근에 이제 2023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스피커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다른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고, 무엇이 그렇게 캐프를 올라서게 만들었는지, 또 캐프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프는 제가 종종 약간 목가적인 브랜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런던 근교에 있지만 런던에서는 조금 도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약간 틀려요. 회사 이 브랜드 이미지가. 북동쪽인가로 차로 한 1시간 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가보면 좀 더 리얼한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그 켄트라는 동네에 시작한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그때까지 이런 60년대라는 그 무대를 잠시 돌아가 보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 하이파이 스피커들이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작은 스피커들이 있어도 아직은 상용화될 만큼 그렇게 뭐 주류가 되지도 못했고, 작은 스피커는 그냥 작은 소리만 내는 이런 스피커였지만, 캐프는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캐프가 이제 앞서갔던 부분은 영국 같은 작은 공간에서 작은 스피커로도 그런 큰 소리,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리 자체의 음량도 크지만 그 여러 대역,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가 큰 스피커만큼의 어떤 대역을 갖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울리는 이런 음악을 듣는 재미, 실제 현장에 있는 음악을 들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춘 작은 스피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는데, 캐프 설립자인 레이먼드 쿠크라는 분의 어떤 그 철학이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상상이었죠. 이제 그런 음악을 많이 듣거나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한 분들이 아니면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걸 어떤 현실화 시키려고 아이디어 자체를 끄집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이먼드 쿠크라는 분이 원래 BBC에서도 엔지니어로, 디자인 엔지니어 이런 걸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러고서 이제 그 와피데일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일을 한 분이라서, 그러고 자기 회사를 만든 게 6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그 소위 오디오에 막 이제 특히 앰프들의 어떤 르네상스라는 말의 의미는 그 50년대가 되면은 미국을 좀 더 큰 규모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뭐 마란츠 매킨토시, 또 뭐 하만카든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그 전 세계가 좀 대형 대출력 앰프들, 그다음에 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드라이빙 능력이 생기면서 앰프들이 조금 더 발전한 시점이 바로 5, 60년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그때 현장에서 직접 뛴 사람이 바로 레이먼드 쿠크였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스피커들이 이런 앰프들에 맞게 그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작게 만든 스피커들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아는 104, 105, 107 이런 스피커들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범주를 넘어서 유럽, 미국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종종 얘기하지만 그 107 같은 스피커는 그 나중에 레퍼런스 시리즈들의 이제 원류가 되는데, 현재 레퍼런스 시리즈, 그게 레퍼런스 시리즈들입니다. 그 101 시리즈, 104, 105, 107이 그 스피커 이게 이렇게 슬림한 바디로 만들고, 그 아래 이제 아이소바릭 방식으로 우퍼를 두 개를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는 서로 체인버를 나누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까지 이런 방식으로 저역이, 엄청난 저역이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 평론가들이 그거에 그냥 감동도 감동인데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이런 소리가 날까? 당시 미국 스피커들이 이게 크게 해놓고 뭐 대형 그 대구경 우퍼를 붙이고 벽에 바짝 붙이고 이래야지 나던 소리들을, 그다음에 가구처럼 이렇게 만든 큰 스피커들이 돼야 혼을 막 붙이고 이래야 나던 소리들을 영국 스피커를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충격을 좀 받은 거죠. 107 슬러시 E 같은 스피커는 뭐 유명한 얘기지만 존 애킨슨이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영혼까지도 울리는 그런 스피커다라는 아주 극찬을 한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여하튼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케프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데 무수히 많은 스피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케프는 케프 자체의 제품, 완제품 스피커들을 제작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본인이 유닛 제조사였다는 거죠. 저희가 아는 저쪽 덴마크나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회사들 있죠. 뭐 스캔스픽이나 시어스나 나인오디오 이런 회사들보다 약 10년이 빨랐던 게 유닛 제조 기술을 먼저 시작했던 게 케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BBC에 마침 BBC라는 데가 이렇게 장비를 한번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십 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하여튼 그런 한번 획기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와야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BBC인데 본인이 다녔던 BBC에 가서 마침 스피커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 있는 모니터 스피커, 고성능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했던 BBC에 유닛을 납품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 BBC에 이 KF의 유닛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이 위대한 BBC 모니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소위 LS 프로젝트들 70년대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약 몇 년이에요? 그것도 50년이 넘게 계속 그 개볼 이뤄내고 뭐 초기에 만든 제품은 전설이 돼 있는 그 LS 3/5, 5/12까지 온 8, 9, 12까지 온 이 시리즈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온갖 BBC의 그 반개 회사들 BBC 프로젝트 시작이 돼서 거기서 독립한 회사들 이런 제조사에 전부 유닛을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BBC 사운드라는 엄청난 미국 사운드의 어떤 인류 역사에서 만든 스피커의 양대 산맥 중에 한쪽 편인 나머지 반쪽 편인 그 BBC 사운드의 그 원료가 됐던 바로 그 유닛 제조를 이룩했다는 데 케프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유닛 제조사로서의 어떤 BBC 사운드를 만들어낸 그런 업적 그 다음에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이쪽에서 보면 그 유니큐 드라이버 그게 88년에 만들어서 지금 12세대까지 와 있죠. 지금 케프의 라인업을 보면 그 방막형 T 시리즈인가요? 그거 빼고는 전 제품에 다 유니큐가 다 들어가 있죠. 조금씩 다른 사이즈로, 다른 형태로. 그게 케프의 88년에 시작이 된 케프의 그 동축 기술의 시작이 지금까지 발전된 반듯한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날아오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트리가 지금 번성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니큐 드라이브 그 이전부터이긴 한데 케프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 다양한 특허나 기술들이 있지만 일단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그 스피커 유닛을 제조하기 시작한 첫 회사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BBC에 납품하면서부터 그런 게 생겼겠죠. 그런 계측을 해서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스피커를 이렇게 조금씩 설계를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게 케프의 시작이었습니다. 케프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케프의 업적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글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 제품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50주년 케프의 설립 50주년으로 2011년에 만든 게 이제 LS50이고 얼마 전에는 60주년으로 LS60까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스피커들이 용도는 LS50은 물론 처음에 스튜디오용이라고는 했지만 스튜디오보다 이 집에서 더 많이 쓰죠 지금은. 그래서 그것 또한 종류가 5가지인가 뭐 액티브, 뭐 메타 버전 아닌 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 제품들 한편에 가끔씩 툭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 메이드스톤 그 공장 이름 켄트에 있는 그 공장의 이름을 딴 지명 이름을 딴 그 메이드스톤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저 위에 유니큐 드라이버 이만한 거를 그냥 반짝반짝하는 도금을 해서 만든 유니큐 드라이버를 트위터로 붙이고 아래쪽에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구로 만든 이 브랜드를 안 붙여놓으면 이게 어느 회사 브랜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툭 튀어나온 이런 가끔 플래그십들을 만들어냅니다. 뮤온이 그랬었고요. 완전히 그냥 우주에서 온 듯한 독특한 설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양산을 하는 제품 중에 이제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블레이드는 그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 버드 인 스페이스라는 조각가의 그 작품을 그대로 형상화시키긴 했는데 뒷모양 이렇게 곡면을 처리해서 칼날처럼 보이게, 하지만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보드라운 질감을 가진, 전체가 이렇게 그 저기로 만들었죠.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나? 여하튼 그런 특수 재질로 만든 아주 단단하고 가벼우면서도 그 공진에 뛰어난 이런 설계를 만든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들을 툭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캐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또 레퍼런스 리더는 아주 각이지고 오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냥 딱 반듯한 직육면체에 넣어서 수납을 한 이런 제품들, 뭐 Q3도 그렇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한 회사의 제품인지 모를 그런 독특한 디자인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캐프라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캐프의 한편에 유니큐 드라이브라는 그 동축형 트위터와 바깥쪽 미드레인지를 이렇게 한 축에 이제 위에 구성해 놓은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유니코어라는 기술도 만들어냈죠. 그거는 서브우퍼, 저 KC61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적용이 된 기술인데 우퍼를 양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되 우퍼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소위 전후간 움직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폭이 넓어지는데 그거를 서로 가운데 그 축을 공유해서 역시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이만큼을 겹치게 오버랩을 시킨 이런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서브우퍼를 양쪽에 붙인 다음에 이 폭을 줄였어요. 스피커의 폭을 줄이는 그건 유니코어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프 블레이드, 다시 말하면 캐프 블레이드도 그 우퍼를 위아래로 두 개씩 총 4개를 두 쌍으로 이렇게 서로 겹쳐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냈잖아요. 유선형으로.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라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요만한 이제 손거울이라고 제가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한 요 소위 디퓨저를 집어넣어서 안에 미러처럼 만들어서 그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에서 발생한 후면파 공진을 거기서 소멸시키는, 거의 99%를 소멸시킨다고 하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실은 대부분 회사들은 인클로저를 따로 만들고 뒤쪽에 아예 그냥 홀을 뚫어가지고 그쪽 리플렉션을 시키거나 튜브로 가늘게 해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그 캐비넷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미로형으로 만들거나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캐프가 굉장히 직관적인 게 그냥 간단한 요만한 거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 판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거를 완성시켰다는 데서 또 굉장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프는 지금 유니키 드라이버 12세대와 그런 메타를 제품마다 조금씩 확산시켜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을 또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캐프를 상징할 만한 어떤 기술이나 그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캐프는 그래서 여전히 초기에 자사가 표방했던 대로 레이먼 코크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본인이 표방했던 대로 그런 소형과 아주 슬림한 사이즈로 대형 스피커들 맞먹는 엄청난 저음을 내면서도 정확한 소리, 또렷한 소리를 내는 이런 사운드 컨셉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 환영을 받는 브랜드로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동시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캐프 60년이 넘은 캐프, 올해 이제 정확히 62년째가 들어가죠. 62년째가 들어가고 있는 캐프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제품과 어떤 기술로 저희들한테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캐프는 어떤 컨셉으로 제품을 제조해 왔고 또 어떤 업적들, 스피커사에 어떤 큰 그런 기여를 하고 그런 나중에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얘기도 잠깐 살펴보면서 다시 캐프의 주요 제품들도 좀 잠깐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브랜드로 또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